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약 한 달여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건립에 대한 주민 찬반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된 모양새입니다. 양산 시민단체들의 건립 반대 현수막에서부터 시작돼 사저 건립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의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패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진상 경남지식연대 사무총장 나오셨고요. 이재환 양산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 사저 건립에 대한 문제가 현재는 상황이 정리가 잘 돼서 분위기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제 양산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 이후에 이번 사건의 변곡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언론사는 없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일단 지금 소강면 접어들었는데 요약을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예. 지금 11일 그 반대했던 양산의 하북 마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시장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 그다음에 관련 마을 주민들 모여서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1시간 40분이에요. 1시간 네. 40분 꽤 긴 시간인데 거기에는 하북면 이장단 협의회 등 13개 단체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네. 그 간담회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소통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과나 그리고 이제 진입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그다음에 주민 소통 등 못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 그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당사자인 평산마을 주민들은 사저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게 좀 확인이 됐고 두 번째가 대통령 사저 건립을 반대했던 이제 대부분 단체 프랑카드가 내건지 이제 21일 만에 비대위 활동을 대부분 이제 그만둔다. 일부 몇 분은 이제 남아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그만둔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익명으로 프랑카드를 내걸거나 주민 이제 의견 수렴 없이 위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프랑카드를 내건 주체들도 약간 이제 난감해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 충분한 자기 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로 좀 급하게 내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김일권 시장과 경호처도 평산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에 대한 주민들 불편 사항까지 꼼꼼하게 자기들이 헤아리지 못한 점을 사과를 했고 예.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겠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요구 조건이 많았던 좁은 사저 진입도로 때문에 예. 불편이 많을 거라고 이제 미리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그 부분은 주민 마을 도로 확장 계획이 서 있었다 이렇게 뭐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약 20여일 만에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이날 여러 가지 해명도 있었고 또 요구사항도 나왔는데 핵심되는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이번 사안의 발단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양산시에서 이걸 임의로 철거를 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11일 간담회에서 이제 양산시장이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이번 11일 간담회에서 이제 대통령 사저 건립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현수막 철거에 대한 해명과 사과 요구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제 그 사저와 관련된 일이라 경호처의 입장 없이는 관여하기 힘들고 또 그다음에 국도변 또는 도로변에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걸린 현수막은 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 문제 때문에 우려가 높아 철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시는 마을 내는 철거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시장은 양산시를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가 걸린 그 현수막이 걸렸으면 이유불문하고 내가 좀 더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조금 더 내가 사려 깊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냐면 시가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 그 총 현수막이 44개 중에 20개를 50대인 한 개인이 이제 대통령을 사랑해서라는 이유로 개인이 철거해서 이제 시청이 이제 그 현수막 철거 차량 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그 원래 2010년 양산시와 양산 경찰서는요. 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서 불법 현수막을 누가 수거해 오면 오히려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바라본다면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이 50대 이분에 대한 처벌은 녹록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양산시장이 이제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현수막의 내용이 이제 시민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예.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철거한다면 뭐 조금 크게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현수막에 따라 또 어떤 현수막은 철거하고 어떤 현수막은 좀 유지한다면 형평성의 논란을 빚을 것이고요. 이제 이번 대통령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현수막을 걸자 철거했거든요. 그 철거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대통령의 사저 건립을 찬성하는 달빛 환영회 등 하북면 주민 일동 등의 이런 단체에서 또 환영의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 양산시가 만약에 양측의 현수막을 뭐 철거했다, 불법으로 보고 철거했다고 해도 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느껴질 게 뭐냐? 광고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즉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시민이 자신이 그 표현하고 내용을 이게 현수막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강행했다는 점은 이 적합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현수막의 이 문구를 살펴봤을 때 건립 반대를 주장한 양산관내 시민단체가 17개라고 네. 알려져 있어요. 이걸 두고 다들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네. 그런 겁니까? 하북 그 면에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17 시민단체 중 그 열거를 해보면은 뭐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분유회, 의용소방대, 뭐 통도 라이언스 클럽, 통도 상인회 등. 지금 이게 이름이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예. 보통 이제 그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로요.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 있는 겁니다. 그 이와 관련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하북면에 41개 시민단체가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 17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 17개가 모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재미난 게 그 언론이 계속 날짜별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최저 10개입니다. 10개에서 17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시민단체가 참여했다고 하지만 참여 과정에서 뭐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하나는 뭐 갈등이 증폭되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아울러 이제 건립 반대 참여 단체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예. 그게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달빛 환영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 사저 건립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하북면 사람이 아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다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시민단체의 표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소리를 봐야 되고요. 특히 시민단체가 만약 어떤 소리를 낸다. 이런 검증은 언론에서 더욱더 기능을 강화하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 극우 성향의 해프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까?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제 확인된 건 없고요. 예. 충분히 추측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자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들 몇 개 살펴보면 사저부지가 소속된 이제 평산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은 이제 처음부터 비대위에서 빠져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산마을과 인근 서리마을 이장이 지금 하북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기 이분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자기 말을 하기를 꺼려해요. 왜 반대했는지,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말하기 좀 곤란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그 사저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았고, 예. 뭐 이런 거죠. 정작 우리가 괜찮다는데 누가 반대해요? 하고 오히려 이제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 마을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말을 아끼는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반대해서 문제가 됐다는 기사가 전국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렇게 대놓고 반대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그 반대하는 비대위를 소집한다고 해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가신 대부분 이장님이나 단체 모임의 회장들은 사저 건립 자체를 반대하려고 간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반대할 때 혹시 워낙에 조용하고 좁은 마을에 들어서기 때문에 마을 길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밀려왔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나갔는데 막상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예. 그렇게 됐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17개 단체 주민 의견 수렴을 보니까 주민 그 단체 대표가 이렇게 어떤 특정인한테 위임을 했지 그 단체
우리가 보통 하면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안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고 요즘 카톡으로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돼서 충분히 이제 민의를 왜곡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좀 그리고 또 이게 1년 전에 이미 처음 건립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예. 지금 이 최근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이렇게 묘한 시점이어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민주당 입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든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지금 정쟁이 심하고 또 부동산 사건이 터지면서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 이 문 대통령의 사저 건립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놔도 민주당은 유리할 게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제 민주당, 도당이나 중앙당에서는 전체적으로 함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거든요. 민주당의 좀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주당 사람들 보면 민주당 대응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원래 양산갑 이쪽이 이게 양산 쪽이 백중세예요. 여야가 백중세인데 여기 사저가 들어서는 것은 보수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이 그 표심 눈치를 보면서 아무 대처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얼마든지 해프닝에 불과할 수 있는 일을 입을 함구했다. 이런 이제 있고 사실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입장 표명을 전혀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양산 쪽에서는 뭔가 액션을 좀 취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진짜 무슨 떠들썩하게 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최대한 이렇게 주민 배려한다고 한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왜 이런 걸 좀 미리 불편을 우리한테 물어서 해결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불만이 엉뚱한 것으로 튄 이제 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태극기 부대가 몰려오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 왜 민주당 가만히 있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게. 무슨 특혜 운운하는 또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별히 뭘 보호를 해주고 역할을 하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민주당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보기엔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또 발전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좀 이번 논란에서 또 다른 소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보수 측, 야당 쪽에서 입김이 좀 있지 않았냐, 입김을 좀 불어넣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이제 이재환 논설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현재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을 지내고 계신 만큼 이번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취임 후 정착한 김해 봉화마을은 지금 관광 명소이자 뭐 친노, 친문 또 민주당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그 결과 김해는 이제 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세인 지역으로 됐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이제 기존에 있는 매곡동에서 옮기는 이제 병사마을 사저도 이제 양산이거든요. 양산은 김해 다음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낙동강 벨트, 정치권에서 말하는 낙동강 벨트에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정착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유진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중세인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오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높고 반대로 또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도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 이제 야당이 반대할 수 있다는 해석에 뭐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산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요. 대통령 사저 건립과 반대 관련해서 유진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대부분은 시당초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좀 소통이 부재했기 때문에 좀 참여한 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탄식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주민들이 언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근데 단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잘못되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약간의 서운함에 대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지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유권자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요즘 추론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야당을 끌어들이는 모습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나아가 대통령 사저 논란을 통해서 갈등의 핵심을 변질하여 야당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가라는 의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다 추측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언론사 논설위원으로 나왔지만 제가 선거에 출마했던 정당의 관계자이자 젊은 세대로서 좀 드리고 네. 싶다면 할 말씀 드리고 싶다면 갈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우리 사이의 병폐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이 대통령 사전 논란은 건립에서 소통이 부족했다. 이 정도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석과 해석이 더해지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정작 피해를 입는 거 누구냐? 그 해당 마을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일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제 지난 11일에 있었던 간담회 며칠 전에 청와대 경호처 책임자가 내려와서 언론에 공개 없이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해 점검을 했거든요. 이번 분위기가 이번 간담회에서 찬반 논란을 해소하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이제 과거에 보면 경호처에서 여기 우리 사저 지을 거 하면 모든 게 예. 끝났잖아요. 이게 사실 이번에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간담회 있기 전에 며칠 전에 경호처 단장이 인근 마을 5개 이장단과 만나서 미리 선소통을 했어요. 이제 그 언론 없이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의견 청취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진입도로 확장, 예. 주차장 확충, 그다음에 주민 소통 더 잘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반대냐 찬반이냐 이런 건 일체 없고 그래서 경호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더 소통을 자주 하겠다고 했고 그 결과물로서 11일 간담회에서 이제 시장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안을 내놓은 건데 사실 이번에 보면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갈등을 부채질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예. 좀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저도 혹시 뭔가 있는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민들은 우리 그렇게 막 극렬히 반대한 적 없고 예. 해프닝이다. 그리고 프랑카드 건 일부 극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리가 오히려 민망하다. 말을 아끼고 싶다. 뭐 예.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찬반 논란보다는 앞으로 이제 사저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하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건지 그런 기사들이나 논란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이번 논란이 남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세대이자 정당 관계 들은 말씀은 대통령 사전 논란 배경에는요, 우리 사회 전임 대통령의 존재와 그 역할론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대통령의 그림자 지우기에 급급했고요. 또 이제 전임 대통령이 인기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려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견제하려 해왔거든요. 이제 전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기밀을 다루는 즉 통치 경력이 있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예.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과 북한이 이제 긴장이 높을 때 전격적으로 방북해가지고 긴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최대 앙숙이었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서로 앙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2004년 쓰나미 재앙이나 카트리나 재해 때 구호기금 모금 운동을 할 때 글로벌 이제 사회봉사 이제 러닝메이트가 되어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미국은 뭐냐? 미국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제 독려하는 공익 광고에 부시, 오바마, 클린턴, 카터 이 네 분이 출연하여 가지고 국민들을 독려하는 말 그대로 전임 대통령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해왔거든요. 아일랜드 이제 전 대통령을 했던 메리 로빈슨 같은 경우는요. 유엔 사무총장의 이제 인권특별 자문위원과 국제인권법률가 협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인권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예. 즉 아일랜드 홍보도 되겠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장쩌민 전 주석이 있죠. 200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직 지도자들 규합하여 보아오 포럼을 주도했거든요. 즉 말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이런 역할 한 분이 있는지 과연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긍정의 영향 한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전임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원수였거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 같은 논란은 사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리 없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비슷한 논란이 또다시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와대 경호처 주도가 아닌 양산시가 선두에 나서서 지역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머지않은 날 전직 대통령을 이웃으로 맞을 양산 시민들의 관용의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